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이번 주 시장 CPI와 코어 CPI부터 어제 유럽 금리, PPI,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여러 데이터 발표가 있었어요. 데이터만 보면 사실 시장에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옵션 만기 주간이라서 옵션 포지션에 의해서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고 주간 증시 대응 전략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SPX는 4,505포인트로 마감했고 오늘 장에서 4,500선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곧 큰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준 설명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볼게요.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달러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작년 말부터 10개월간 만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만큼 달러의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달러 강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좋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마진율에서 압박받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달러의 추세적 상승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가처럼요.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S&P 500 기업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러 설명드릴 때 유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유로화가 문제입니다. 유로화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유럽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 유로화는 하락했어요. 보통은 금리 인상을 하면 해당국에 통하는 상승 압력을 받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인상 이후에 인터뷰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했지만 스탠스가 비둘기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 후에 한동안 지켜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는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까지 이탈하고 계속 하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로화의 약세가 너무 강해서 이게 달러 박스권 돌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5선 돌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변수는 장기 채권 금리입니다. 10년 채권 금리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CPI와 코어 CPI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실질 임금이 꺾였고 주거비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PPI부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매 판매 데이터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는 또다시 반등했습니다. 지금 10년 채권 금리는 4.3%를 넘기면서 전고점 4.36%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증시가 채권 금리의 상승세를 거의 무시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채권금리 전고점 돌파 여부 계속 팔로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달러와 채권금리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증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빅스입니다. 빅스가 지금 13을 깨면서 전저점 이탈을 시도하고 있어요. 2020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빅스가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한 이유가 다음 주 수요일에 F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이 또 빅스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빅스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 13달러에 엄청난 양의 풋옵션이 잡혀 있어요. 빅스 풋옵션이 계속해서 빅스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증시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제 장에서 빅스 흐름을 보여드리면 13.5와 13 풋옵션에 의해서 빅스의 우하향은 계속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 빅스 만기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빅스의 하방 압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지수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장전 시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SPX 코럴이 이번 주 계속 변동을 하면서 지금은 4,525로 잡혀 있습니다. 풀월은 4,500까지 올라오면서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폭이 작아지면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PX 1시간봉으로 보여드리면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SPX 코럴이 4,525에 잡혀 있고 기술적으로 삼각수렴 돌파하는 구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달러, 채권, 빅스 그리고 이제 SPX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변곡에 있습니다. 유가와 구리는 지금 생략을 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레벨에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수 삼각수렴 발산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할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 9월 29일에 JP모건 칼라스트라이크가 SPX 4,665의 콜 매도, 4,210의 풋매수 포지션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칼라스트라이크는 분기마다 잡히는데 물량이 커서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고 적중률도 높아요. 지금처럼 옵션 영향력이 클 때 더 참고해야 하고요. 즉 방향성이 상방으로 발산이 된다면 SPX 4,665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시간열로 보면 한 2주가 남았죠. SPX는 15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거의 4%입니다. 그만큼 급하게 올렸다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옵션 포지션에 의해 시장이 전개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분명한 것은 주요 매크로 지표들과 지수가 변곡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곧 변동성이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고 어디로 방향이 발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 진행하면서 방향성에 따른 대응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했다면 방향성 발산 이후에는 지수 배팅이 다시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